안녕하세요, 한병주입니다. 이번에는 코딩 테스트 프리 특강 7번째 주제로 탐색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 첫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이번 주제에서 다룰 문제는 2020년 카카오 블라인드 리크루트먼트 테스트에 출제된 문항으로서 주식회사 카카오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는 문항 되겠습니다. 국내 코딩 테스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응시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의 제목은 블록 이동하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 이동하기 문항은 이 소프트웨어 코딩 테스트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알고리즘 중에 탐색 알고리즘, 브레드 퍼스트 서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대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먼저 다음과 같은 동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로봇 개발자 무지가 있습니다. 무지 캐릭터가 이렇게 이제 생긴 캐릭터인가 봅니다. 한 달 앞에 다가온 카카오배 로봇 경진대회가 있어서 여기에 출품할 로봇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로봇은 그냥 로봇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2x1짜리 크기의 로봇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두 칸을 차지하고 있는 로봇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지는 그래서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는 정방형 n×n 크기의 지도에서 2x1 크기의 로봇을 움직여서 좌표 n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좌측 상단에 위치해 있지만 우측 하단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지도의 정의는 가장 왼쪽 상단의 좌표를 좌표 11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지도 내에 표시된 숫자 0은 빈칸, 1은 이동할 수가 없는 벽을 나타낸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보와 함께 그러면 로봇을 이제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지 규칙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은 벽이 있는 칸이나 지도 밖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처음에 좌표 11서부터 시작해서 가로 방향으로 놓여 있는 상태로 시작할 수 있으며 앞뒤 구분 없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놓여 있는 상태, 즉 지금 가로 상태인 것이죠.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동한다고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은 오른쪽으로 한 칸을 이동하면은 지금은 11과 12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12, 13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이동한다.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그 다음 이동하게 되면은 11에서부터 이동한다면 1, 2 두 칸을 차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동함으로써 결국 목표는 로봇이 N 칸에 도달만 하면 되는데 잘 보면은 왼쪽 다리를 걸쳐야 될지 오른쪽 다리를 걸쳐야 될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두 다리 중에 어느 한쪽만 걸치게 되면은 바로 이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라고 간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봇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가로 모드, 세로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로 모드, 세로 모드를 바꾸는 규칙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가로 모드로 되어 있을 때 로봇은 90도씩 회전을 할 수가 있어서 이 가로 모드 상태에서 세로 모드로 회전하게 될 때는 위아래로 가리키도록, 근데 오른쪽에서 위아래를 가리키도록 할 수도 있고 왼쪽에서 위아래를 가리키도록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차지하는 칸 중에서 어느 칸이든 축이 될 수는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전하는 방향에는 반드시 벽이 없어야 된다는 제약 조건이 있어서 말 그대로 우리도 실물에 어떤 물체가 벽을 통과해서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죠. 벽을 통과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B와 같은 예시는 바로 이 로봇이 움직일 수가 없는 예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봇이 그냥 움직이는 결과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 시간 체크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로봇이 한 칸 이동하거나 90도 회전할 때는 각각 1초씩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시간 측정에 대한 제약 조건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0과 1로만 이루어진 지도가 보드라고 하는 변수로 주어졌을 때 이때 n은 좌표 위치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을 리턴할 수 있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번 문제의 목표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분석해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가온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최적의 시나리오를 찾아서 반환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한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드의 한 변의 길이는 무조건 5 이상 100 이하라고 주어져 있어서 지도는 엄청나게 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되고요. 아까 전에 벽이 아닌 곳은 0, 벽인 곳은 1로 정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원소값에 대한 정의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처음에 놓여있는 칸 1112는 설마 이게 벽일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0으로 주어지는 거. 그 다음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보드만 주어지지 처음서부터 시작했더니 사방이 벽이에요. 그런 상황은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하는 것도 제한사항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출력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보니까 이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이자 또 파이썬 같은 경우는 리스트로 주어져 있을 것이고요. 00011, 00010과 같이 5개씩 끊어서 표현된 것을 보니까 가로 5칸, 세로 5칸의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이동할 수가 있는 가장 최소 시간은 얼마냐? 최소 7초가 걸린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시가 주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게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좋은데, 다행인 것은 항상 모든 문제는 이렇게 입출력의 예시가 주어지면은 그 다음에 실제로 움직이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아래 예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따로 지도를 그려서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13칸을 축으로 반시계 방향 회전을 하고 또 아래쪽으로 3칸을 이동하고 이 상태까지 오게 되면은 4행 3열, 5행 3열 요 2칸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회전하고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은 최종 목적지인 NN, 여기서는 55가 되겠죠. 55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 회전하는 시간을 모두 횟수를 세보니까 7초가 걸린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시를 통해서 그러면 다양한 또 입력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생각해본 알고리즘이 잘 적용되는지 자꾸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이 시험에 응시를 해본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도 함께 구현을 해보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록 이동하기 문제를 해결해 보는데, 문제는 이 블록 이동하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솔루션을 이와 같이 정리하여 하나씩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큰 맥락은 이것은 계속해가지고 이 로봇을 이동을 하면서 점점 가능한 영역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요. 그 가능한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씩 태스크를 뭐 자료 구조에다가 넣어주면서 이동을 시켜가면서 정확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찾는 것이 목표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태스크를 넣어서 하나씩 차례대로 펼쳐보는 브레드 퍼스트 서치에 사용하는 큐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게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스택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그냥 펼쳐서 계속 대등한 거리들에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하나씩 추가한다는 관점으로서 그냥 큐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큐를 사용하는 모습부터 먼저 전체적인 조망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루션 함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말 그대로 변수명 Q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스타트 포스와 0이라고 하는 두 개의 원소로 구성된 튜플 하나가 이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Q로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Q 하나하나의 항목이 어떤 구성을 가지냐면은 위치와 거리 정보를 가지도록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우리가 또 빈번하게 활용하는 변수값 중에 하나인 이 전체 이 보드죠. 이 보드의 가로 길이만 가져오도록. 그러면 이제 세로 길이도 어차피 정방향이니까 동일해서 이 n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로봇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체크할 것입니다. 우리 BFS에서 방문했던 노드에 대해 다시 한번 검증하는 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방문했던 노드의 경우에는 V라고 하는 셋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가하도록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문했던 노드는 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위치 정보만 가지도록 하고요. Q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다면 그 내용이 들어있을 때 하나씩
팝해서 가져와서 활용을 하도록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재미있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자료 구조 Q의 경우에는 또 우리가 이제 뭐 파이썬의 경우에도 Q나 데크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리스트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리스트에도 어펜드나 팝과 같은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메서드를 이용하면은 좀 더 편리하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팝을 하는 거는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0번째 원소를 가져와서 이 로컬 번소 포스와 디스트에다가 이 첫 번째 예를 들면 스타트 포스가 이 포스 변수에 할당되고요. 두 번째 거리 같은 경우는 디스트 변수에 할당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됐고요. 그 다음에 Q니까 뒤쪽에다가 원소를 삽입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서 원소를 빼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서 원소가 빠질 수 있도록 팝 제로를 통해서 원소를 빼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내부에서 Q에서 뺀 다음에 작업이 적합하다면은 그런 작업들을 다시 한번 태스크에 추가를 해주면 되겠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패스하는 식으로 계속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전체적인 알고리즘에서 최종 목표에 해당을 하는 목적지에 도달을 했을 때 이 반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구현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포스 말 그대로 로봇의 현재 위치입니다. 그 포스에는 두 개의 다리의 위치 인덱스가 들어있는데 그 인덱스 중에 하나가 만약에 n-1, n-1, 즉 보드의 오른쪽 아래 위치인 경우에는 그때는 그냥 이제 이렇게 answer 변수에다가 거리를 할당하고 바로 브레이크문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각각의 다리의 위치들을 내부 연산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X, Y 좌표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사실 이제 이 문항을 풀고 나서 다른 분들의 여러 솔루션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좀 명쾌한 코딩 방식을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로봇이 상하 좌우 이동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로봇이 이와 같이 가로 상태인 경우도 있고 뭐 아래쪽 그림과 같이 세로 상태인 채로 오른쪽이나 왼쪽 위아래로 이동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동과 회전으로 나누는 것은 이 코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더러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참고했던 코드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그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동과 회전을 하나의 규칙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동하는 것이 여기 잘 보면은 예를 들면 Y좌표를 1씩 증가시키거나 X좌표를 1씩 증가시키거나 Y좌표, X좌표를 똑같이 1씩 감소를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로 생각을 해서 다리가 두 개니까 각각에 대해서 이런 좌표 변화가 발생하는 것들을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전이 조금 저도 이제 굉장히 이해가 어렵고 메커니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이제 뭐 그림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왼쪽 다리를 회전한다라는 거는 왼쪽 다리는 X좌표를 1만큼 Y좌표를 1만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B와 같은 케이스의 경우에는 X좌표를 1, Y좌표를 1 증가시킬 때 X좌표 0, Y좌표 1만큼 증가한 지점에 벽이 있는지를 검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X좌표 1, Y좌표 1 증가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리는 가만히 있다는 가정하에서 벽을 검증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내부에 이 튜플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순서가 바뀐다는 거는 처음에 우리가 첫 번째 태스크 스타트 포스를 넣었을 때에는 0001이라고 하는 이런 좌표를 넣었습니다. 이런 좌표를 넣었을 때는 X좌표가 증가한 다음에 Y좌표가 증가라는 순서가 유지되죠. 근데 이런 회전 연산을 문제에 나온 예시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은 X, Y 좌표의 순서가 서로 바뀌게 되어서 뭐 예를 들면은 0001과 0110은 서로 다른 위치로 취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순서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위치가 취급되도록 하기 위해 회전을 조금 재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는 회전이지만 사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왼쪽 다리를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고 오른쪽 다리를 아래쪽으로 옮겼다고 하는 10, 01 각각 두 개 다리의 차이가 발생하도록 하는 그런 이동이라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때는 현재 왼쪽 다리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래쪽에 있는 벽이 이제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한다. 이런 관점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각각 회전이 총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포스 변수의 내부에 들어있는 이 값들이 모두 다 x좌표 우선으로 정렬이 되고 그 다음에 y좌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규칙을 재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여러분이 만일 이 회전 케이스를 더 많이 만들어 보신다면은 이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하나씩 그냥 가져오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일단 회전했을 때 벽에 걸리는지를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로봇이 최종적으로 이동한 위치에서 그 위치 자체가 벽인지를 검사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개의 튜플이 하나의 규칙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룰즈 리스트죠. 리스트로부터는 첫 번째 다리의 차분 차이, 그다음 두 번째 다리의 차이, 그다음에 벽의 상대적 위치 이런 것들을 받아와 가지고 좌표 계산을 합니다. 자, 특이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로봇이 세로로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세로로 서 있는 경우에 한정에서는 벽이 좌표를 계산할 때 반대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를 다루기 위한 i 변수 2개에 대해 가지고 x좌표가 서로 같은 경우에만 반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벽이 그럼 2가지가 있습니다. 벽 검사를 하는 거는 이동할 때는 검사를 안 하고 회전할 때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회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부분 루틴은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회전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벽의 상대적 위치 값을 현재 왼쪽 다리의 혹은 뭐 위쪽 다리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에서부터 가져와서 더해서 벽의 위치를 산정하고 그다음에 is available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 벽의 위치 그다음 벽의 위치를 전달해서 벽인지 혹은 뭐 이동할 수 없는 위치인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게 됩니다. 자, 참고로 is available 함수를 한번 본다면은 다음과 같이 구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인수는 포스, 두 번째 인수는 보드로 받고 있습니다. 포스에는 XY 좌표가 들어있는 튜플 되겠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이 좌표들이 전부 다 양수인지 검사를 해보거나 또는 이제 전체 좌표가 이 보드의 표현 범위 내에 들어있는지 검사해서 맞다면은 벽인지 아닌지 여부를 또 검사해서 그걸 true, false로 반환하고요. 좌표가 바깥으로 벗어난 경우에는 false를 반환하도록 하는 그런 함수를 이렇게 곳곳에서 활용합니다. 그러면 이 2가지가 한 번에 검사되죠. is available은 벽이냐 아니면은 좌표를 벗어났냐 이런 거 2가지를 다 검사해서 둘 다 통과해야만 true고 아닐 때는 false 반환해 주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이곳저곳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벽이 아니고 뭐 정상적인 좌표면은 이 부분에서 안으로 진입 안 하니까 그 다음 루틴을 진행하고요. 벽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작업 진행 안 하고 다음 규칙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위치로부터 다음 이동 좌표를 계산할 때에도 현재 위치가 다리 2개 각각 x1, y1, x2, y2라고 하는 좌표를 가지고 있죠. 거기서 이제 각각의 이 차분들을 전부 더해가지고 다음 이동 위치 좌표, 다음 다리가 놓일 좌표를 계산한 다음에 얘네들이 또 이제 벽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is available 함수를 다시 한번 써서 벽인지 검사를 해서 벽이 만약에 아니라면은 is available이 다 true니까 이 부분 안으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위치할 다리들의 위치를 이렇게 n1, n2 튜플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최종적으로 하나 더 검사를 합니다. 이제껏 방문하지 않았던 노드에 대해서만 새로운 태스크로 추가를 해야 되니까 이때는 V에 들어있지 않는 경우에만 이렇게 이 Q에다가 추가를 하고요. Q에 추가할 때 또 당연하지만 새롭게 방문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BGT드에다가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Q에 추가할 때에는 역시 포지션, 디스턴스, 거리 이렇게 2가지를 세트로 해서 튜플 형태로 하나의 원소로 추가하게 되는데 이때 거리는 이전에 비해서 하나씩 증가를 시킨다는 식으로 계속 추가를 한다면은 반복하면서 최종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반복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최종 목적지에 도달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결할 때 최종 목적지에 도달 못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 중간에 뭐 리턴 마이너스 1 같은 거 처리하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리턴 구문으로 처리한다면은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봇이 항상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만 주어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어떤 예외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 예시에서 나왔던 케이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실행을 했을 때에도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모두 통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BFS 활용하면은 이 제한된 시간 내에 통과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조금씩 더 알고리즘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조금씩 더 개선을 해준다면은 좀 더 좋은 그런 솔루션을 제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해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